세상에서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은가.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먼 훗날 세월 흘러 내 마음 허전할 때 나에게는 오직 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지워도 아깝지 않은 당신만이 나만의 사랑. 당신이면 좋겠어. 당신이면 행복해. 한 사람 오롯이 당신. 이 좋은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은가.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먼 훗날 세월 흘러 내 마음 허전할 때 나에게는 오직 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지워도 아깝지 않은 당신만이 나만의 사랑. 당신이면 좋겠어. 당신이면 행복해. 한 사람 오롯이 당신. 당신이면 좋겠어. 당신이면 행복해. 한 사람 오롯이 당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행사 보고자 정양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특집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고 있는 이 호텔 라키 간양점 15층 라키홀은 방역 지침에 따른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의자는 총 4의자를 제외한 98석이므로 의자에 앉으신 분들 외에는 입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련하여 지금 행사장은 정원 99명까지만 수용 가능하오니 의자에 참석하지 않은 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설명회는 생방송 유튜브로서 전국에 채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각 가정에서 시청하셨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 세미나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취는 금지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간식 및 음료수 제공을 할 수 없으며 기념 타올을 제공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길조합 사업 재개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고 사업 설명회를 보고할 정양기 조합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해서 반갑고 오늘 세미나가 한길조합 사업 재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계기는 황금지구 토지구역경 조합에서 4년간 감사 및 상무로 근무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업무를 살려서 한길조합이 20년간 중단된 사업을 나아갈 방향으로 본 세미나를 통해서 제시할까 합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하신 관계자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사 미래치유증권의 김창수 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에 공개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 대북건설 정재수 상무님 오셨습니다. 한길조합 사업 재개를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사 시공사 관계자님 인사는 별도의 주리 응답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길조합 사업 재개를 위한 대책을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목차를 보시면 사업 설명자 프로필, 한길지구 사업의 현황, 시공사 참여 제안서, 구명권 참여 제안서, 황금지구와 업무 협약으로 사업 활성화, 사업 재개를 위한 추진 일정, 공사 준공을 위한 필수 조건, 타사업지구 대출 제안서, 한길지구 조합
개선 사항으로서 총 9쪽의 방안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 양력은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하단부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황금지구계획정조합 감사 및 상무로서 구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길지구 사업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1년 3월 13일 조합원 총회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1141억 원, 보상비가 94억 원, 용역비가 75억 원, 산림대체조성비가 7억 9천, 조합 운영비가 60억 원, 예비비 10억 원, 법정채무 187억 원, 미지급금 41억 원, 소토지 청산금 523억 원으로서 21년 또 3월 13일 조합원 총회 자료에 근거에 하면 2140억 원이 저의 사업비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공사비는 1141억 중에서 정기 조경 외에는 조합에서 직접 발주가 할 수 있습니다. 허나 토공만은 도급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비는 여기 15억 곱하기 4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5억에서 4년으로 표시를 해 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굉장히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우리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동안 지금 준공시까지 조합 운영비가 17억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뒷장을 넘겨주시죠. 부지조성 규모입니다. 지주 면적은 10만 7,222평으로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 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선 96,189평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면적에는 도로, 공원, 녹지, 강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을 만들어야 할 채비지는 64,684평으로서 24%에 해당합니다. 다음 아래쪽을 봐주시죠. 용도별 채비지 현황입니다. 64,684평이 주거지역 41필지 5,235평, 공동 아파트 부지 내블록으로 해서 41,274평, 근린생활시설용지,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6필지로서 2,000평, 일반 상업시설용지 60필지로서 8,676평,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으로 해서 12필지 3,524평, 공공시설용지 학교로서는 3,000평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으로서 907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차장이 12곳 있는데 황금지구도 주차장을 분양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 채비지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고 시청의 주차장 조례법에 의하면 약 70%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야 하고 기타 30%는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다는 시청의 건축조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부지 조금 앞장을 넘겨주세요. 일반 아파트 용지가 41,274평이며 이것은 채비지고 일반 집단안지가 약 한 38,000평 됩니다. 그러면 한길지구는 전체 공동 아파트 부지가 약 8만 평 가까운 면적이 됩니다. 다음 시공사 참여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참여 제안서는 크게 계약이행보증준공과 PF 대출 채무보증, 책임준공, 하격서 등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공사비를 1,141억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는 약 공사비를 1,000억으로 봅니다. 봤을 때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행 보증증권은
공제조합에서 발급을 받거나 보증조합에서 받거나 건설협회에서 받아서 차후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대체 시공사 전정에 유의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발급을 받지 못하면 시공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PF 대출 채무 보증입니다. 선정된 시공사는 약 대출 1,000억에 가까운 이자나 원금을 채무 보증을 합니다. 이것은 구명권에서 분명하게 제안을 받습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에서 변제한다는 PF 대출 채무 보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임준공 확약서. 책임준공 확약서는 공사 기간이 초과하거나 공사가 중단됐었을 때 발생하는 책임준공 미이행 시 법적 책임입니다. 이는 책임준공 확약서는 조합이나 구명권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대출 기관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명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진행되어야 시공사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시공사 조건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명권 참여 제안서입니다. 그러면 구명권에서는 어떻게 사업 분석을 할 것인가? 공동주택지 및 사업시행권 분양, 일반 채비지 분양에 대해서 사업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조합에서 대출 원금 및 상환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업 분석입니다. 그리고 전체 채비지 감정가를 산정을 해서 대출 금액은 전체 채비지의 약 50에서 70%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파악을 해서 채권액과 유치권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전에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자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서 작성을 해두어야만 공사 진행 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채권자 시공 능력으로서는 도급 순위와 매출 실적을 보고 특히나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놓고 시공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공사 책임준공은 지체 상금이 발생했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대출 시 구명권에서 분명히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면 구명권에서는 사업 분석, 채비지 감정가 산정, 채권자 파악, 시공사 시용 능력, 시공사 책임준공선에서 업무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앞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공사와 금융사가 서로 일체가 돼서 계약 이행 보증증권, PF 대출, 채무 보증, 책임증 확약서를 하게 되면 금융하고 시공사하고 일체가 되고 조합에서는 채비지를 담보로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다음은 황금지구와 업무 협약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크게는 공동주택지 시공사 선정, 초등학교 신설 문제, 중학교 신설 문제, 공공시설 유치, 하수도 부담금, 도시계획 변경으로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금지구에는 지금 포스코 더샵 1차, 2차, 3차, GS건설, 자이, 한라비발디, 대우프리조 1군 업체가 지금 입점을 했습니다. 한길동 역시 마찬가지로 1군 업체를 유치를 해야 합니다. 1군 업체가 유치해야만 채비지 분양이 되게 되어 있고 상권이 살아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지금 황금지구에는 약 5,100평 정도, 현재 17,000평방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길지구에는 3,115평으로서 약 2,000평 이상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 됩니다. 또한 병설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약 8,000세대 입주 기준을 잡았을 때 황금동은 약 한 4,000세대, 한길동은 5,000에서 6,000세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황금동과 한길동의 공동으로서 중학교 신설 문제를 대안을 써야 합니다.
공공시설 유치로서는 동사무소, 보건복지센터, 파출소 공동 어린이집도 공동으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하수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황금지구야 한길지구 2011년도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대당 인구가 약 3.2명 정도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지금에 와서 세대수나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2.5명 기준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부담금 경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황금동과 업무 서로 협약을 해야 맞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사항에서는 황금동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시와 최종 확정을 했고 우리 황길동에서는 상하수도, 우수관, 소화전, 학교부지, 공원동으로서 황금동 기준으로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 재개를 위한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조합회의 분석, 회계, 채권, 계약서, 해당 측량, 채비지 감정, 구명권 시공사 선정, 착공 및 준공을 나열을 했습니다. 조합회의 분석에서는 임원회의나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가 정관이나 구역정의사업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위반되어 있는지 여기를 확인을 해야 할 기간은 약 3개월로 봅니다. 회계에서는 일부 기관을 정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대의원에 보고해야 하고 기간은 약 한 2개월 정도 봅니다. 채권 금액을 확인을 해서 2개월 정도 확인이 필요하고 대출 시에 각별히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각종 계약서 확인 및 법률 검토는 다음에 법정 대응 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봅니다. 공사비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측량을 해야 합니다. 현장 측량은 한 2개월 정도 봅니다. 다음 채비지 감정은 우리 채비지가 135필지 64,000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합에 약 2,100억에 대한 사업비 조달 여건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 감정은 사업비 편성에 대출 시 꼭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들이 5가지가 모아지게 되면 구명권 시공사 선정은 약 3개월에 걸쳐서 구명권 시공사 선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 약 1,000억의 예산을 잡고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구명권하고 시공사의 선정을 발을 띄어야 합니다. 황금지구 예를 들면 4개월에 걸쳐서 PF 발생을 했고 밀양지구는 2개월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시공사, 금융사, 조합의 한길동, 황금동 조합의 협조사항 얽혀지게 되면 저희는 8월 달에 총회를 한다고 계산했었을 때 금년 또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사업계획을 내놓습니다. 기간은 40개월로 보고 만약에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또 1월 초가 되는 걸로 저는 계획을 잡습니다. 공사 준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크게는 공사비, 대출 이자, 조합 운영비, 신탁사 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비는 필수적으로 70에서 90%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 확보로 인한 중단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황금지구나 밀양지구 같은 경우도 2번에서 3번 공사비 조달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섰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경우에는 70에서 90% 정도를 공사비를 확보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물로 지급은 안 합니다. 왜 대물로 지급을 안 하느냐? 대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현금 조달이 어렵게 되면 공사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예를 보면 우리 지난 황금동 예와 성황동 예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 이자를 1년분 유보를 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비를 1년 정도 유보를 해야 합니다. 왜 유보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공사 막 착공하고는 채비지가 분양이 안 됩니다. 공정률 50% 이상 해야만이 채비지 분양을 제대로 값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의 이자와 조합 운영비를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금 관리는 신탁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자금 관리 및 담보 신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및 조합 모든 운영비는 신탁법에 의해서 관리를 맡깁니다. 조합과 시공사, 금융, 삼위일체가 되어야 동시 승인이 되어야만이 돈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한길지구 조합 개선 사항을 다음은 타사업지구 대출 제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금지구는 공정 60%에서 대출 500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이때 총 사업비 1117억이었습니다. 공사비 340억 중에 310억을 신탁사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치 프로는 약 한 90% 정도 되고요. 대출이자 6개월분, 조합 운영비 3개월분을 신탁을 했습니다. 밀양지구 예를 들면 공정률은 제로였으며 대출을 350억을 했고 대출 금액에서 공사비는 220억을 100% 신탁 예치를 했으며 지금 대출이자 조합 운영비를 2년분을 예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한금동을 벤처마킹에서 성공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길지구도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공사비를 유치를 하고 다음에 대출이자 및 사무실 운영비를 1년치 유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한길지구 조합 개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토지 금전 청산,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향후 조합원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지 변경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보며 구역정리 사업법의 기준을 삼아서 대의원의 절차를 거쳐 시청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소토지 청산금으로 잡혀있는 저희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23억에 달합니다. 조합장 급여가 현재 약 한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너무나 가다하기 때문에 저는 대폭 이 부분을 조정을 할까 합니다. 저는 PF 대출에서 공사 착공시까지는 저는 무임금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한금동과 같이 300만 원으로 급여를 받을 것을 저는 약속을 꼭 합니다. 우리 한금동 같은 경우도 저렇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길동의 현재 운영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여건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착공하면 월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전국에 방송되는 생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길지구 조합은 각종 소송의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어 향후에는 소송에 대한 신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합 소식은 홈페이지나 밴드, 카카오톡 여러 개를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조합의 밴드를 하나만 운영해야 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고소고발이 빈번해서 도덕성, 신뢰성이 무너져 구매사 및 시공사에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조합사업의 참여가 매우 어렵게 보여짐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장 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체를 해야만 우리 한글지구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금지구에도 조합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밀양지구도 조합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조합장 교체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재개할 수 없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 대의원 총회, 인면회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볼 수 있도록 투명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을 이상으로서 마치고 다음은 금융사, 시공사 관계님들께 인사와 간단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입찰에 참여해 주실 시공사 대보건설의 상무 정재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보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수 상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또 한길지구 사업 설명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회사도 좀 기억을 해 주셨다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시공 나중에 이제 입찰 제안을 할 때 좀 초청해 주십사 하고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왔냐면 사실 대보건설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 순위가 40위권에 있습니다. 1년 매출은 약 8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인천 금단 지구에 여러 군데서 토지구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한길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은 저희 회사가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불러주시면은 저희들도 이 사업에 같이 좀 참여하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보건설만 이야기하면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대보건설이 속해져 있는 대보그룹은 여러분께서 매일 접하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가면 하이패스 있죠? 그 하이패스 전국 그 고속도로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대보그룹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를 갖다가 약 6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룹이 굉장히 좀 현금이 많이 유동성이 있고 그 재계에서는 상당히 알짜 기업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홍보를 드리고 꼭 이 사업을 이제 하고 나중에 시공자 선정할 때 초청을 해주셨으면 하고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대보건설 상무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마덕에 살고 있는 정석우입니다. 대보건설이라 했습니까? 네, 대보건설입니다. 대보건설 정재수 상무님께 시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1,000억 이상 됐을 적에 시공사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자본군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기술력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기술 축적 능력이 얼마 이상 되어야 이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 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비가 1,0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도급 상한액이 8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8천억 이하 공사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책임 준공을 갖다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 준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융권에서 시공회사의 신용도를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즉 다르게 말해서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준공을 갖다가 꼭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고 만일 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시공사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건설회사들 가운데 금융권에서 책임 준공을 인정해 주는 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보건설은 금융권에서 책임 준공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PF 대출 채무 보증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융권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똑같이 건설회사의 신용도를 보고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만일 초청해 주셔서 참여를 한다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우리 회사 든든합니다 하는 소리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오늘 설명을 해주신 정량기 조합원님, 예.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대물은 안 되고 현금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마름 택지개발 100만 평 공영개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자체는 계약을 할 때 현금이 부족했었을 적에는 대물로 지급한다. 그 조항을 이어갖고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황금 지역이 20년 이상 저렇게 그 공사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대물 변제라고 하는 그것이 조항이 빠지고 현금으로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채배지 자체가 팔려야 쉽게 있을 적에 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왔을 적에 채배지가 잘 팔린다고 하는 어떤 단서가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현물을 못 줄 경우에는 대물로 지급한다 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계약이 성립돼야지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준다고 그랬을 때는 이 공사 자체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우리 상무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됐는데요. 지금 황금지구에 그 채무나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문제점을 잘 강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지금까지 사업을 수차 연기하면서 법적 문제, 그 뭐 조합장 뭐 유튜브나 이런 것 다 온갖 채무 부정 막 이런 것이 다 쌓였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참석을 할 때 저만 온 게 아니고 여기 금융권에서도 같이 왔습니다. 이 금융권 쪽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황금지구하고 밀양하고 지금 아마 우리 사업하고 비슷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준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업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정량기 그 조합원님 상무님으로 감사를 한 4년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고 책임도 상당히 따르시라고 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 조합원들한테 한 번도 이 문제점을 이야기한 일이 없었거든요. 조합원들 대부분이 뭔가 꿍꿍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랐어요. 다시 이게 조합장 후보님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정양기 현재는 그 조합원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조합원으로 부르시겠는데 정양기 조합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상무님 답변이 끝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후보님하고 그 상무님하고는 사전 그 법적인 문제나 금액 문제는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앞으로 공개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 정재수 상무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금융사 메리츠증권의 김창수 부장님의 사업계획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의 김창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황금지구에도 그 순천농협과 함께
그 2018년도부터 어떻게 진행했다는 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밀양 내의 3지구를 제가 그 금융주관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밀양 3지구의 조합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성공 사례로 황금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황금지구 그 다음날 저하고 미팅하고 그 다음날 바로 광양시청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합 사무실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오셔가지고 여기 상무님이랑 조합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일을 잘 성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지구도 제가 저기 한 2014년, 15년, 16년에 걸쳐가지고 PF 대출에 대한 그 업무 대행사 분들 오셔가지고 PF 대출 좀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아까 우리 조합원님께서 이 권리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권리관계 복잡했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최초에 그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공사의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금융권에서 뭐 시공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실 때 하나만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이제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1등부터 1등이 지금 삼성물산인가요? 삼성물산부터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몇천 등까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1,000억 이상의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공 능력 50이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50이 아니면. 왜냐하면 저희 금융권에서 시공 능력 50이 아니면은 그 책임 준공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50위권 아니면 충분히 이 황길지구의 어떤 공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이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그것만 기준을 잡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대부건설이라고 해서 이게 아파트 브랜드가 잘 생각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토목공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어떤 시공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시공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황금지구랑 밀양내의랑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 일단 초기에 권리 관계를 잘 일단 해결해야 되겠죠. 상무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권리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죄송스럽지만 그 권리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대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채비지가 지금 여기 황금지구가 공동 채비지가 아파트 부지가 4필지가 있거든요. 일단 요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담보물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외에 어떤 권리 관계자가 있으면 저희는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합하고 업무 대행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황금지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금지구도 여기 상무님 제가 2018년도에 황금지구 하면서 뵀는데 저희들이 권리 관계를 쭉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는 대출이 안 나갑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해관계자분들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준공 이후에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해결했습니다. 해결했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도시개발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 것들은 20년, 30년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황금지구도 있고 밀양내의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거든요.
했는데 제가 그때 조합원 그 총회 가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여기 시공사,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게 일이 끝날 수 있는 거는 준공을 시키는 겁니다. 준공만 되면 여기 계신 뭐 이게 환지를 지금 다들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시잖아요. 예, 환지 지금 임야에 있는 땅이면 얼마 환가성이 없어서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가치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근데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가치가 올라가죠. 조합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조합에서 이익이 나면 안 되잖아요. 조합원님들이 환지를 가지셔가지고 그 환지의 가치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주는 사람, 누구는 불행해주고 나는 내만 행복해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조합 사업은 준공이 되면 다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준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죠. 돈입니다. 뭐냐면 공사비를 확보해놓고 가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공사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좀 과도하게 시공단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비 80%, 90%를 확보해 놓으면 시공사한테 여기 뭐 대부건설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참여한 업체한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확보했으니 너는 시공만 하면 된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사비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황금지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농협에서 2018년 8월인가 하여튼 뭐 500억 대출해주고 난 이후에 주위에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저거 될까? 저 몇십 년 동안 서 있던 게 저게 될까? 과연? 의구심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펜스를 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되는구나. 어떻게 해서 됐지? 그러니까 공사비 360억인가를 통장에 순천농협 통장에 신탁관리하에 넣어놨습니다. 순천농협에서 증명을 해줬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으니 채비지에 관심 있는 사람, 한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럼 준공되기 전에 싼 가격에 좀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준공되면 어차피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위에 소문도 많이 나고 이게 되는구나. 조합원들도 굉장히 안심을 하고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저하고 조합하고 뭐 아직 조합장님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황금지구를 통해서 우리 그 정량미 상무님이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황길지구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잘 황금지구랑 거의 그 토지구역 정비사업들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문제점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대표이사도 아니고 제가 얼마를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차차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분, 손 드신 분. 예. 조합원 강현덕입니다. 대보건설 대표님으로 오신 분한테 질문 한번 드릴 게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으로서 하는 질문인데 혹시 깡통 시행 대행사와 도급순위 100위, 200위에도 보이지 않는 시공사 이런 조합이 그 현재 황길지구 공사를 만약에 맡는다면 약 26만 평 부지 공사가 가능한지, 또 두 번째 질문은 대보건설에서 만약에 이런
공개 입찰에 참여를 한다면 시행 대행사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공사 건설 업체인지 조합원으로서 제일 궁금한 이런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한마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회사가 이런 걸 시공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은 당장 금융권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작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보건설에서 시행사 역할까지 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보건설도 이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할 때는 지금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러 왔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때는 금융권과 똑같이 모든 조건을 저희들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임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책임 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면 끝까지 우리가 준공을 해야 돼요. 만일 준공을 못하면은 이 사업지에 있는 모든 부채를 시공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시공회사가 그냥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그냥 홍보 차원에서 왔지만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 짚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SNS를 통해서 이 상무님께서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정 상무님께서는 한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보건설에서 여러 군데 사업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를 진행을 하다가 뉴리더스라고 하는 우리 그 시행사를 제가 만나게 됐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한길지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이 금융권에 계신 분한테 성공했던 사례를 들었고 이 사업도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같이 좀 참여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시공사와 금융권에 대한 두 분을 우선 시간 관계상 모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제가 남은 시간 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무님께서 책임준공에 대해서 몇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금동도 그동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조합장이 바뀌면서 혹시나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는 생각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공사의 책임 능력으로 인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시공사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는 우리 조합도 중요하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아까 현덕 씨께서 시행사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행사의 관계는 이분들께서는 시공하고 금융에 대해서 오셨고 시행관계는 쉽게 말하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대의원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대행사는 선정할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어떤 분께서 189억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밖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채무가 약 한 189억 돼 있고 미지급 운영비가 약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에 외부에 흘러나오는 자료에 의한 것이지 이것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합니다. 저는 이 입장에서 조합장 후보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합에서 채무를 보게 되면은 학정 채무와 비학정 채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학정, 비학정 채무는 사실은 돈을 받을 사람이 주라고 하는 데서 그 돈이 다 학정 채무는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근거를 삼아서 채무를 마무리를 합니다. 현재 우리 한금동조합에서도 갖가지 채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업무 분석을 해서 법률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고 소송을 해서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는 채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89억 채무가 이렇게 있는데 정령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정서구 조합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금으로만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대물로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 공사비를 70에서 90%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00% 현금입니다. 공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아시겠습니다만은 섬수금 제도가 있어서 이행증권과 서로 맞물리는데요. 이게 공사 대금을 70에서 90% 확보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현금입니다. 만약에 전체 재원이 100이라고 됐을 때 부족한 부분은 아파트 부지로서 가능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서구 조합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혹시 제게 질문해 주시면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조합장 후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께서는 그걸 정확한 후보로서의 답변을 드리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부산에서 온 백남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황길리 조합은 지금 파산 직전에 있을 정도의 절체절명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정영기 씨한테 질문할 것은 다른 모든 공사도 그렇겠지만은 구획 정리 사업은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큰 위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영기 씨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여기 여러 가지 용어, 공사비, 대출이자, 이행증권 등등 접근하기 쉽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좀 곤란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한금동 조합에 접근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공격률에 대해서도 감리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준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었고 또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시간을 가져서 한길동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량기 조합원님, 예, 21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 그러면은 26만 8.95평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기장으로 두드려보면은 평당 80만 원씩이 수요되는 평당 80만 원씩이 소요돼야 2,1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비지를 50%로 봤을 때 50% 뜬다 그러면
160만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려야 나한테 들어올 또 이었는데 과연 지금 이 택지 개발을 해갖고 평당 얼마씩을 우리가 받아야 이 고통이 마무리될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률 우위의 원칙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투표지가 많고 이 표 자체가 감사는 누가 나오면 나가 선택해야 되고 이사는 누가 나오면 나가 선택해야 되고 조합장은 누가 나오면 이 선택을 해야 된디. 이 비밀 보장 원칙, 평등 보통이라고 하는 선거의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니까 이걸 무효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후보자들끼리 동의를 해갖고 후보자가 아무리 합의를 해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법이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합의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다음에 만약에 정양기 제안자님이 이 조합장에 선출했을 때는 조합장 출마했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선거 자체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를 것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쪽을 해갖고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보통적이고 평등적인 대한민국 범위 안에서 그 선거를 치를 겁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한국농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서 각 임원들 간에 조정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길동회 같은 경우는 임원회의로서 모든 것을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관에 보게 되면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가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겠고 참석하겠고 이런 내용으로서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선거 규정에 입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답변이 또 저는 그랬죠. 서신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공명선거 조례 등등 해서 우리 조합사업은 선거관리 규정이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조합에서 앞으로 선거를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게 하는데 동의를 하고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계시는 백남옥 우리 조합원님께서 정관에 삽입할 선거관리 규정을 요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은 만약에 모든 조항을 만들어서 정관에 삽입을 해서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정관에다가 넣어서 선거를 진행하도록 있음이 마땅하고 우리가 총회를 하기 전에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공명하게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을 유촉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한길동 조합장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 4년 동안에 공사 시작도 못한 김정성 전 조합장은 이미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었고 조합을 위해서는 즉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무려 많은 조합원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2번의 선거를 묻어버렸습니다. 옆 동네 한금조합은 3년간 공사를 해서 7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당시에 2017년도 3월과 6월에 동시에 조합 총회를 했습니다. 한길조합은 4년간 허송세월만 보냈고 조합 빚만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은
고소고발과 브로커들의 농간의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 조합장을 싫어하는 조합원 등으로 양분되어 사업이 이직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한길조합은 조합장 업무 경험 부족으로 브로커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업무를 모르니 당연히 조력자들에게 휘둘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장 뒤에서 누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수식어가 붙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며 조합 사업 성공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조합 선거에 출마할 것입니다. 반드시 당선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한길지구 조합에서 감사와 상무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께서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밀양지구의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한길조합은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약 1,000억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한온 것을 품에 안고 있는 김정성 전 조합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토지구역정리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옆 동네 한금조합은 조합비지 900억이었지만 조합장을 바꾸고 1년 만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경남 밀양에서도 20년간 넘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조합장이 바뀌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4년간 근무하면서 공사를 재개를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선 전 조합장과 그 주변 조력자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금조합은 빚이 900억 상에서 사업을 재개했는데, 한길조합은 한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빚도 적은데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조합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분석해서 시작해도 적게 걸려도 5개월이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금조합과 밀양조합에서 많은 경험 바탕으로 사업 재개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끝으로 차후 일정이라도 타 조합장 후보들과 합동 세미나를 준해서 검증할 기회를 가진다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다시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미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생중계 방송은 바람이 불어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속 흐르는 노래를 해봐요. 그리움이 찾아오면 지난 날 생각하며 밀려오는 아픔은 가슴